보통은 혼자서 이것저것 홈케어를 하다가 더 망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더 문제가 뭐냐? 화장품 못 발라요. 바르기만 하면 따갑고 막 가렵고 붉어짐이 더 심해져서 이런 분들은 이제 무조건 쓰긴 하셔야 되는데 겨울에 되면은 보습제를 발랐는데도 좀 네. 건조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속건조 때문이죠. 근데 PD님은 일단은 겉껍데기가 건조하신 건데 일반적인 건조한 상태시고요. 아무리 보습제를 치덕치덕 많이 발라도 계속 당기고 막 불편하고 건조하다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피부 겉만 건조한 게 아니라 속까지 수분이 모자른 거죠. 바로 속건조입니다. 저처럼 일반 건조랑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겉건조는 우리 피부 바깥에 표피층에 있는 각질층이 주로 좀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거죠. 거진 빛나는 것처럼 하얗게 각질이 좀 네. 일어나 있죠. 그거는 보습제를 바르면 금방 해결이 돼요. 근데 속건조는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이 피부 바깥층에 쉽게 표현하면 구멍이 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구멍이 나 있으니까 계속 물이 이 구멍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평균 사람들보다 좀 구멍이 많은 거죠. 그쵸. 표면에 상처 그리고 미세한 균열 같은 게 계속 있으면서 그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는 상태예요. 겉건조인지 이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내가 보습제를 정말 충분히 발랐는데도 계속 건조한 느낌이 든다 하면 속건조인 거죠. 그러니까 바세린 같은 거 발라도 건조하다. 근데 바세린만 단독으로는 바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로션, 크림을 바르고 나서도 보습제를 꼭 잘 발라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겉만 건조한 경우에는 아무 보습제나 피디님 말하신 것처럼 바세린만 발라도 사실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근데 이 속건조는 이런 일반적인 보습제를 바르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 구멍을 메워주는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3가지 성분인 거죠. 꼭 그래서 이게 함유된 보습제를 바르셔야 돼요.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은. 수부지라고 하는데 뭐예요? 이게? 수부지가 정말 많이들 쓰시는 말이더라고요. 사실 교과서에 있는 단어는 아닌데 이제 수분 부족 지성, 수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은 많고 그리고 여드름이 그래서 많아요. 근데 계속 건조한 느낌은 있고 그래서 사람들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지? 나는 기름은 많이 끼는데 왜 계속 건조한 느낌이 동반되는 거지?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속건조가 동반된 여드름, 지성 피부이기 때문이에요. 속건조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게 있나요? 속건조를 방치하게 되면 피부염이 동반된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로션을 잘 바른 직후에도 약간 붉음증이 남아있고 따갑다 하시면 속건조가 동반된 거죠. 평소에 기름기가 많아요. 피부에. 네. 겨울만 되면 이게 또 바짝 말라갖고 건조해져요. 이런 것도 좀 속건조에 들어가나요? 보통은 기름 많은 분들이 보습제를 잘 안 바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새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이 꼭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바르고 그냥 간단한 묽은 앰플 정도만 바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선은 이제 겉에가 건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오래 방치되면 이제 속까지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비싼 앰플 같은 거를 속건조 잡는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네네. 쓰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바르시는 게 좋죠. 왜냐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건조 있는 분들은 왜 생긴다고 했죠? 피부 겉에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 상태라고 했죠. 보통 비싼 앰플들은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가 많아서 되게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 저 성분들이 그 구멍을 통해서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게 알러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새콜지 성분이 꼭 함유되어 있는 보습이 잘 되는 크림, 로션 정도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앰플 말고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콜지 로션이나 크림으로 겉에 잘 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쪽이 수분이 부족했다고 하니까 여기를 채워주는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비싼 앰플 필요 없고요. 그냥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앰플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품 외에도 속건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습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간단한 거는 이제 가습기, 두 번째 기본이죠.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이제 씻고 나서 한 5분 내로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시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고요. 물을 먹기가 힘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온 음료는 좋죠. 근데 이제 탄산 음료는 오히려 당이 많이 들어있으면 삼투 때문에 더 건조해지고 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온 음료 괜찮고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레몬수 같은 거 마시는 것도 좋죠. 그러면 집에서 화장품을 통해서 속건조를 관리하는 방법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건조한 피부이신데 속건조까지 동반된 분들이 케어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토너는 안 쓰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토너는 따로 없고요. 저분자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앰플입니다. 히알루론산 앰플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저분자량인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피부 안쪽까지 촉촉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병원에서만 구매 가능하신데요. 사실 이제 병원에 가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올리브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즈엔트리에서 나온 초저분자량 히알루론산 앰플인데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제가 토리든 제품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한 500달턴 이하의 굉장히 저분자량의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속건조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좀 촉촉한 젤 형태의 앰플이고요. 바르시면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되죠. 이거 바르고 나면 확실히 이제 속까지 좀 채워지는 느낌이 줘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린 페콜지 성분의 보습제, 이것도 병원 판매용인데 이걸 구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올리브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바로 이 제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일하시다가 아니면 집에서 뭐 살림하시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게 속건조 있는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거, 이 제품을 추천해 드려요. 핸드크림인가요? 핸드크림은 아니고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라로슈포제에서 나오는 B5 밤이거든요. 제가 많이 써서 잘 안 나요. 이렇게 되직한 제형이에요. 건조하신 분들은 얼굴 전체적으로 다 바르셔도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눈가 주변이나 입가 주변 같은데, 그리고 턱 라인 같은데 그 기름이 많이 끼지 않고 건조한 부위에 발라주시면 돼요. 아무리 발라도 지금 계속 하얗게 나오죠? 엄청 되직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건조한 편이라 이 제품 굉장히 좋아요. 바르고 나면은 확실히 3-4시간이 지나도 건조하지 않거든요. 화장을 한 상태에서도 이거를 한번 바르고 위에다 수정 화장을 하는 편이에요. 가격대가 있어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필요 없고 바세린 쓰시면 돼요. 백색 바세린은 아무거나 똑같이 눈가 주변이나 입가 주변에 건조한 데 발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건성인데 속건조가 동반되신 분들이 관리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크림을 덧바르라고 했는데 나는 화장을 좀 두껍게 하는 편이라 크림을 덧바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미스트라도 좀 자주자주 뿌려주세요. 근데 실제로 미스트보다는 사실 이런 보습제를 바르시는 게 훨씬 좋다. 발 받거나 이런 거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수부지인 분들인데요. 수부지인 분들의 항상 공통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 여드름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피부 보습, 속건조 케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꼭 그 여드름 라인 제품으로만 쓰시거든요. 뭔가 조금이라도 헤비한 제품을 쓰면은 그게 모공이 막아서 더 여드름을 악화시킬 것 같은 그 불안감을 참지 못하세요. 땡! 아니에요. 여드름을 집착하지 마시고 속건조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속건조가 잡히면 우리 여드름도 확실히 같이 좋아지거든요. 지금부터는 이 수부지인 분들의 속건조를 케어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히알루론산 앰플을 쓰시면 돼요. 병원용 제품이나 아니면 이즈엔트리 제품을 쓰셔서 먼저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쓰실 수 있는 게 이 제품입니다. 너무 또 헤비한 거는 사실 싫어하시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르고 나서 에스네이처에서 나온 아쿠아 스칼렌 스폰크림을 좀 잘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묵직하지 않고요. 조금 더 가벼운 제형이지만 로션보다는 좀 되직한 제형이고, 중요한 게 모공을 막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여드름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부지인 분들한테는 되게 안성맞춤이죠. 수부지인 분들도 이제 눈가나 입가 주변 같은 경우에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건조해지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이런 제품들 같이 건조한 부위에 중간중간에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한 달만 하셔도 사실은 진짜 훨씬 속담김이나 속건조가 좋아지시는 거를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피부 타입별로도 좀 속건조나 보습을 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조한 피부인데 속건조가 동반된 경우에는 마지막 바르는 크림 같은데 오일 같은 거를 같이 쓰시면 그것도 되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속건조를 빠르게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여드름이 있는 수부지 피부라고 하면 한꺼번에 많은 보습제를 막 발라서 모공을 막기보다는 얇게 점점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는 게 좋죠. 그렇게 하면 모공도 막지 않으면서 보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부지인 피부든 그냥 건성인데 속건조가 동반된 피부이든 이제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 바르고 나서 이 다이소에서 파는 일반 꺼즈로 되어 있는 이 마스크팩을 물을 살짝 적셔서 얼굴에 올려주신 다음에요. 실리콘 패드를 얼굴에 위에 같이 올려주면,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수분이 더 깊은 층까지 들어가서 속건조까지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 케어를 하시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면 해볼 수 있는 템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다이소에서 나오는 메디필에서 나온 광채 보습 팩인데요.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모델링 팩을 준비했는데요. 이 모델링 팩을 하실 때 여기 보면은 7에서 8스푼 정도 물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좀 양이 부족하더라고요. 느낌상 거의 물을 1대1의 비율로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섞고 나서 한번 점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물을 준비하실 때는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물을 잘 부어주시고 자, 섞습니다. 이렇게. 여기 숟가락이 들어있어서 스푼이 들어있어서 따로 뭘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빨리 저어야지 잘 되더라고요. 착착착착착. 점도는 이 정도. 약간 그릭 요거트 느낌이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얼굴에 발라주겠습니다. 얇게 바르면 뗄 때가 어려워서 최대한 두껍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올리고 10분 정도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됐는데요. 떼볼게요. 자, 이렇게 두껍게 잘 되면 잘 떼져요. 이게 처음에 얇게 바르면 떼기가 좀 어려워서 꼭 두껍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부분 남은 게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토너 패드 같은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화장솜에 히알루론산 앰플을 좀 묻혀서 약간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떼주시면 돼요. 가루가 좀 떨어져서 화장실에서 하셔야지 집에서 잘못해가지고 방에 떨어뜨리면 엄마한테 좀 혼나겠죠? 보시면 피부가 한결 촉촉해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새벽인데도 피부가 엄청 촉촉해졌어요. 여기 아까 이 히알루론산 앰플 한 번 더 발라주시고 마지막으로 보습크림은 충분히 똑같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건조 케어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피부 안쪽까지 확실하게 촉촉해집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한 15분만 투자해서 속건조를 주에 한두 번씩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당김이랑 네. 속 건조랑 아, 네네. 나는 건조하진 않아. 근데 좀 당기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같은 거예요. 비슷한 계열이죠. 속건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속당김이 보통 따라와요. 이 속당김은 우리 피부 속이 말하자면 염증이 많은 상태까지 된 상태인 거죠. 좀 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철에 건조하면 불이 잘 붙잖아요. 이 속당김은 불까지 붙은 상태예요. 불이 붙으면 어떡하죠? 더 건조해지죠. 그러면 이제 속건조 느낌도 더 심해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혼자 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을 가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이것도 안 돼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시되 이런 분들은 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이 꼭 필요해요. 어떤 약을 처방받는데? 근데 어떤 피부 염증이 동반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보통 속당김이 동반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사 피부염이라는 피부 염증 상태가 동반됐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주로 항생제 계열을 쓰게 되고 그리고 바르는 것도 이제 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용도를 같이 쓰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주 심한 분들은 뭐 한 달에서 3달까지 써야 되지만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시게 되면 보통 일주일만 약을 먹어도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꼭 빨리 늦지 않게 진료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속만 당겨서 왔는데 진짜 심각했던 것도 있나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은 혼자서 이것저것 홈케어를 하다가 더 망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굴 붉음증이 엄청 심하고 이런 분들이 더 문제가 뭐냐? 화장품 못 발라요. 바르기만 하면 따갑고 막 가렵고 붉어짐이 더 심해져서 이런 분들은 이제 무조건 보습제를 쓰긴 하셔야 되는데 먹는 약을 같이 꼭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레이저 치료도 쉽지 않은 게 우리 건강한 피부일 때는 레이저 치료를 하면 금방 좋아지는데 이런 분들은 레이저만 들어가도 따갑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치료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의 보통 1년 정도 잡게 돼요. 막 바르는 것도 안 좋은 거네요. 잘못된 광고나 유튜브에 속아서 비전문가들 말 듣고 막 발랐다가 진짜 너무 심해져서 오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꼭 그냥 병원 가까운 데 가셔서 진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건조하게 되는 게 세수하고 나서부터가 시작일 것 같아요. 속건조를 좀 해결할 만한 그런 세안법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약산성을 쓰셔라.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은 물론 저녁에는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하셔야 되지만 낮에는 물 세안만 하셔도 충분하시죠. 그리고 속건조가 있는 분들은 절대 세안할 때 디바이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세안하는 모공 청소하는 솔 같은 거 요즘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 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세안이라는 게 피부에 있는 모든 안 좋은 성분들을 다 닦아내는 거잖아요. 보습을 유지하면서 세안하는 방법이
우리가 계속 세안을 하면서 물을 피부 표면에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겉 피부에 수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안을 하는 것 자체로도 피부에 이제 보습이 되는 거죠. 문제는 세안을 하시고 빨리 로션 같은 걸 바르지 않으시면 이 있던 물들이 다시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게 되거든요. 꽉 이거를 담아놓을 수 있게 바로 보습제를 바르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세수만 하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 왜 바쁘다 보면 세수하고 나서 한 10분, 20분 지나서 로션 바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부가 엄청 건조해진 상태에서 바르는 거니까 피부에 속건조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보습하겠다고 유튜브 보고 바세린 바로 바르겠다 응.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바로 보습되지 않을까요? 피부가 건강하신 분, 그리고 겉에만 살짝 건조하신 분들은 그걸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보통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속건조가 있는 분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즉 세콜지가 들어가 있는 크림을 바르신 다음에 그 위에 바세린을 발라주셔야 돼요. 바세린은 그냥 모호막 맞아요. 바세린은 뭐 약간 도움이 될 만한 성분까지는 없고 그래도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밀폐해주는 그냥 밀폐 용기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드름이 나고 나서 피부가 건조해진다. 근데 이런 보습하고 속건조가 여드름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여드름에 집착하기보다는 속건조를 먼저 해결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이 건조하잖아요. 그럼 피부도 자체적으로 이거를 좀 해결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지를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더 여드름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속건조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드름은 심해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속건조를 잘 해결하시면 여드름은 그냥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난 여드름이 나는데 특히 겨울철에 더 심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속건조가 문제이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싹 다 해봤는데 속건조 그대로다. 네. 오히려 더 당긴다 하면 피부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면 속건조만 단순하게 있는 분들은 위에 구멍을 메워주는 시술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히라셀이나 뭐 키오머 같은 이 구멍들을 빨리 메꿔주는 치료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또 직접 진피내에 수분감을 주는 시술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물광주사나 우리 흔히 하는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들을 넣게 되면 수분감이 직접 채워지게 돼서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속이 좀 당기시는 분들은 따로 치료를 하면서 그쵸. 그런 분들은 나는 속 당김도 있고, 그러니까 즉 얼굴이 붉고 좀 당기는 느낌이 심해 하시는 분들은 치료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먹는 항생제 같은 걸로 염증을 줄여주고요. 바르는 약을 통해서 이 염증은 급한 불을 끈 다음에 이런 시술들이 들어가야 돼요. 뭐 제네시스 토닝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키오머 시술이나 아니면 리쥬란 같은 시술들을 그 다음 차례 해보실 수 있죠. 이제 눈도 오고 겨울이 와버렸잖아요. 항상 겨울철만 되면은 그 속건조 때문에 예기불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영상이 그런 분들한테 좀 길잡이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피부 조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